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을 위해서라도 나는 오늘의 인간을 사랑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인간에게서 위대한 점은 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달이라는 데 있다. 사랑할 만한 점은 그가 하나의 넘어감이며 하나의 몰락이라는 데 있다. 나는 몰락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건너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흔히 니체를 가장 어렵게 만든 책으로 불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읽어야 할 책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독자들은 바로 이 책을 통해 니체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이 책이 가장 체계적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문장다운 문장으로, 가장 화려한 표현으로 니체가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설명하기보다 말하고, 논증하기보다 외치며, 정리하기보다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 책은 철학서처럼 읽히기보다 어느 순간 소설처럼 혹은 시처럼 읽히기 시작한다. 개념을 따라가기보다 목소리를 따라가게 되고 이해하려다 멈추고 듣게 되는 지점이 생긴다. 독일에서 니체는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포리즘과 시를 통해 독일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자라투스트라는 철학서인 동시에 거대한 서사시라는 찬사를 듣기도 한다. 이 영상은 니체를 해설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을 정리하지도 상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철학이 아니라 문학으로, 논문이 아니라 이야기처럼, 장편 서사시처럼 감상하고자 한다. 가수 밥 딜런의 노랫말에는 수많은 상징과 암시가 숨어 있다.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노랫말이 얼마나 많은 해석을 불러왔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그의 팬들은 굳이 그 상징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노래를 흥얼거린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그와 비슷한 책이다. 이 책을 문학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 문장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살아 움직이는 노래처럼 읽는다는 말이다. 1. 고독. 말은 언제나 혼자서 준비된다. 자라투스트라는 사람들 속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는 오래도록 산에 머문다. 자라투스트라는 30살이 되자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정신과 고독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계시가 없다. 신의 목소리도 없다. 대신 충분히 오래 지속된 침묵이 있다. 자라투스트라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준비 상태다. 아직 말하지 않기 위해 혼자가 된 시간이다. 나는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배웠다. 이 책에서 말은 언제나 고독에서 태어난다. 사람들 속에서는 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를 넘어서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저편에서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삶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삶을 가장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자들이다. 2. 내려옴. 말은 언제나 오해받기 위해 내려온다. 충분히 오래 침묵한 뒤 자라투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온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말을 해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태양이 매일 저녁 바다로 내려가듯이 나 또한
인간들 곁으로 내려가야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 내려옴이 위험하다는 걸 안다. 높은 곳에서 얻은 말은 아래로 갈수록 오해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실패를 감수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내려온다. 말은 이해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해지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오다 숲속에서 한 성자를 만난다. 그는 여전히 신을 찬미하며 고요한 숲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혼자가 되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럴 수가. 이 늙은 성자는 숲속에 살면서도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단 말인가? 그는 이 말을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는다. 어떤 소식은 전해지는 순간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그 순간 깨닫는다. 산 위에서는 아직 들리지 않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다시 내려온다. 말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으로, 아직 들리지 않은 비들 곁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나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올바른 사랑으로 사랑하라. 너무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해 남을 사랑하려 한다. 나는 그런 사랑을 믿지 않는다. 먼저 자신에게 충실해질 수 있어야 한다. 3. 근중. 첫 번째 말, 첫 번째 어긋남. 차라투스트라는 시장 광장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선다. 그는 아직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 아직 군중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져온 가장 큰 말을 처음으로 꺼낸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치고자 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는 인간을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을 과정 속에 있는 존재로 놓는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가는 동안 부끄러움이었고 인간에서 초인으로 가는 동안에도 부끄러움일 것이다. 이 말에는 조롱이 아니라 잔인한 애정이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인간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지시키지 않기 위해 말한다. 그는 말한다.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다. 안락도 동정도 목표로 삼지 않는다. 너희는 행복을 원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더 큰 위험을 가르친다. 여기서 차라투스트라는 처음으로 세계와 충돌한다. 군중 속에서 반박이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줄타기 재주를 보여달라고 외친다. 이 반박은 논리적 반박이 아니다. 현 상태에 대한 만족의 선언이다. 이때 차라투스트라는 깨닫는다. 자신의 말이 거부당한 이유가 급진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군중은 그의 말이 너무 앞서가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 한가운데 두 건물 사이에 걸린 밧줄, 그 위를 건너는 고개사. 군중의 시선은 말이 아니라 사건에 가 있었다.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를 기다리는 시선. 그래서 그의 말은 도달하지 않는다. 여기서 군중의 비천함은 무지가 아니다. 사유의 결핍도 아니다. 그것은 중옥의 상태다. 생각이 아니라 사건을 기다리는 태도. 위험을 사유하기보다 위험을 구경하는 시선. 차라투스트라는 말로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서 말을 시작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그는 말했고 세계는 보았다. 이 어긋남이 차라투스트라의 첫 번째 이야기였다. 차라투스트라는 자신의 말이 끊겼다는 것을 안다. 논쟁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관심에서 밀려났다는 것을. 그들이 원한 것은 설명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야 할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인간은 이미 도착한 상태였고 다시 극복해야 할 무엇이 아니었다. 원숭이는 과거의 이야기였고 위험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초인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것도 그래서였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직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의 말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4. 줄타는 고개사. 인간이라는 다리. 줄 위에는 고개사가 있다. 그는 실제로 두 건물 사이를 건넌다. 인간은 하나의 다리이며 목적이 아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이 말은 추상적 비유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설명이다. 광대가 나타난다. 조롱하고 위협하고 고개사를 밀쳐낸다. 고개사는 떨어지고 죽는다. 군중은 흩어진다. 구경은 끝났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다. 차라투스트라의 반응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죽어가는 고개사를 품에 안았다. 군중에게는 닿지 못한 말이 이 한 사람에게는 닿는다. 그러나 그는 초인이 되지 못한 채 죽는다. 차라투스트라는 시신을 업고 시장을 떠난다. 내가 너를 죽인 것은 아니다. 너는 네 직업으로 죽었다. 산으로 올라가 한 노인을 만나고 나무 속 빈 공간에 시신을 눕힌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잠이 든다. 이 책에서 차라투스트라가 가장 인간적인 순간은 초인을 말할 때가 아니라 죽은 자와 함께 잠드는 이 장면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죽음을 사랑하지 않는다. 5장 3.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균형을 잃을 가능성 속에 있다는 것이다.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 채 그 위에 서 있는 일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하나의 줄이다.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삶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이미 도착한 자리도 아니다. 삶은 언제나 건너는 중에 있다. 줄 위에 있다는 것은 이미 떨어졌다는 뜻도 아니고 반드시 건너갈 수 있다는 보장도 아니다. 그저 건너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뜻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줄 위에서 떨어진 고개사의 시신을 업고 길을 간다. 죽음을 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죽음에 머물지도 않는다. 삶은 이 둘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은 의미가 아니다. 삶은 설명도 아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몸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의 문제다. 길에서 그는 한 노인을 만난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빵과 포도주를 건넨다. 차라투스트라는 그것을 받아먹고 다시 길을 간다.
여기에는 축복도 없고 약속도 없으며 해석도 없다. 다만 계속 가는 몸이 있을 뿐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삶을 이렇게 부른다.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다. 삶은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일이다. 의미를 얻어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된다. 삶은 언제나 위험 속에 놓여 있고 그 위험을 제거하는 순간 삶은 사라진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삶을 안전하게 만들려 하지 않는다. 다만 감당 가능한 것으로 다시 세우려 할 뿐이다. 자기 극복. 절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잔인함. 차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자기 극복은 욕망을 억제하는 일이 아니다. 그가 문제 삼는 것은 욕망이 많은 인간이 아니라 이미 자신을 포기한 인간이다.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그가 극복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극복은 유교에서 말하는 극기 복례와는 다르다. 유교의 극기는 사적인 욕망을 누르고 이미 주어진 도리로 돌아가기 위한 수양이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가 말하는 극복은 돌아갈 자리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욕망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더 이상 최종적인 승인을 내려주지 않는 태도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잔인해지는 일이다. 네 잔인함은 자학이 아니다. 도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절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는 자신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결단이다. 유교의 수양이 인간을 제자리에 놓으려는 노력이라면 니체의 극복은 인간을 제자리에서 끊임없이 밀어내는 위험이다. 니체에게서 위험이란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한 채 자신을 아직 아닌 상태로 내모는 용기다. 사막은 자라난다. 사막을 품고 있는 자는 조심해야 한다. 모든 창조는 먼저 황폐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모든 황폐는 견딜 수 있는 자에게만 새로운 시작이 된다. 7. 낙타와 사자. 짐을 지는 존재, 거부하는 존재. 차라투스트라는 정신의 변신을 말한다. 먼저 낙타가 있다. 낙타는 묻는다. 무엇을 더 짊어져야 합니까? 낙타는 강하다. 그러나 그 강함은 수능의 강함이다. 의무와 책임을 묵묵히 등에 진다. 그 다음에 사자가 나타난다. 사자는 말한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사자는 긍지나 용기의 상징이 아니다. 그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존재다. 그러나 사자는 아직 창조하지 못한다. 사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예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사자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아직 공허하다. 자기 자신의 사막에서 사자는 마지막 주인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삶이 있는 곳에서 나는 언제나 힘의 의지를 발견했다. 사자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아직 공허하다. 탈, 아이, 무거움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 마지막에 아이가 등장한다. 아이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아이의 반대는 악이 아니라 무게이며 창조의 조건은 지혜가 아니라 망각이다. 아이는 순진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다.
그는 과거를 끌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차라투스트라에게 아이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는 노인이 아니라 기억에 짓눌린 인간이다. 창조는 놀이이며 놀이는 가장 진지한 일이다. 놀이는 가벼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다. 창조자는 먼저 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벼락을 낳으려면 오랫동안 구름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광기를 가르친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의 광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광기다. 부, 성자.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 차라투스트라는 숲에서 성자를 만난다. 그는 아직 신을 찬미하고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생각한다. 이 사람은 숲에 살아서 아직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나 보다 라고. 하지만 그는 말해주지 않는다. 어떤 소식은 전해지는 순간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성자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다만 시대에서 조금 늦은 사람이다. 나는 인간에게 가는 중이다. 고독은 위대한 자의 곁에 늘 머무는 그림자다. 군중 속에서 가장 깊은 고독을 느끼는 자만이 진짜 고독을 견딜 수 있다. 고독은 피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그 무엇이다. 10. 가장 추악한 자. 신을 죽이고 다시 만드는 인간. 한 인간이 고백한다. 나는 신을 죽였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신을 죽인 뒤 다시 신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나는 그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이다. 자유는 달콤하지만 시선 없는 자유는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 욕망을 폭로한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다. 맺는 말. 이 영상은 짜라투스트라를 반드시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책에 가득한 상징들을 하나하나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다만 어떤 문장 하나가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래서 그 말이 머릿속에 저장되거나 입안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노래를 흥얼거리듯 그 문장을 되뇌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어쩌다 떠오르는 노랫말을 우리가 샅샅이 분석하지 않듯이 말이다. 짜라투스트라는 그렇게 시적으로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우리는 여기서 니체의 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짜라투스트라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곁을 잠시 걸었다.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정리하기보다 그가 왜 계속 걸어야 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그의 말을 음미했을 뿐이다. 어떤 노래는 가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불현듯 떠올라 읊조리게 된다. 어떤 책은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울릴 때가 있다. 짜라투스트라는 개념과 상징을 해석할 때 철학이 되지만 번뜩이는 천재의 어록으로,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로 낭송할 때 웅장한 서사시가 된다. 훌륭한 시를 암송하듯이 니체의 이 글이 우리들 사이에서 회자된다면 또 하나의 문학적 선물이 될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삶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다. 삶은 스스로를 희생하고 스스로를 다시 낳는다. 모든 기쁨은 영원을 원한다. 깊고
깊은 영혼을. 고통조차도 말한다. 사라져라. 그러나 모든 기쁨은 말한다. 다시 돌아오라. 모든 한 번 더는 모든 것을 다시 부른다. 지금까지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기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